오늘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이어 7개월 만에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소아진료가 필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월에 전반적인 개선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오늘 후속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골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중증 응급 소아 진료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의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소아 의료를 담당한 인력에 대한 지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특징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그 2월 계획하고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재정 계획을 좀 구체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월에 발표한 내용에 구체적인 재정 계획도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규모로는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도 앞으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점,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 같은 데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의료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재정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두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 의료진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한 대책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가 단기 대책으로는 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인력 확대 정책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되겠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우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인력들이 좀 더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환자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심내혈관 종합 대책에도 그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새로 이제 시도하기로 했는데, 소아과 분야에도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좀 시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좀 잘 살아나면 이제 똑같은 의사 수를 가지고도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부분과 진료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앞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동네 소아과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필수 의료, 뭐 소아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필수 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병원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인력의 부족 현상이 물론 이제 1차 의료기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더 이제 중요한 것이 병원급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대책도 중증이나 입원 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폭 강화하는 데 이제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네 소아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도 포함됐지만 사실은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같은 것들이 동네에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강, 그다음에 영유아 검진의 수가도 앞으로 좀 강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도입된 거지만 그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수가를 신설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연령 가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세나 6세 아이를 치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가 가산을 줬는데, 이거는 소아과 의사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1세를 진료를 해도 이제 그 가산이 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소아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소아과 전문의에게만 그 추가로 또 가산을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이제 뭐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소아과 전문의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앞으로 이제 소아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의 그 학도들에게도
또 저는 뭐 신호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아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7월에 소아암 진료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네. 이 지방 거점병원 육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때 발표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64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거점병원 5개는 뭐 충남대 병원 등 해갖고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각 병원별로 그때도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각 병원별로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른바 뺑뺑이를 돌았다 네네.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심야 가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00% 가산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200% 가산으로 2배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휴일에 이제 주로 달빛 어린이 병원들이 48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요것도 앞으로 1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담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대도 사실은 더 한 10시나 11시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새벽이나 이런 때도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할수록 보상이 더 강화되도록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둬서 심야나 이런 그 주말 야간 등의 진료 공백을 좀 더 없앨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수련 보조 수당이거든요. 네. 이 소아과 전공의에게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소아과 지원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월 예. 100만 원 더 받는다고 뭐 자기 진로를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물꼬가 되겠느냐, 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3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60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거니까 글쎄요, 뭐 그걸 하고 나면 조그만 차 한 대 살 정도 규모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특정 전문의 과목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작은 돈이지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 이거는 그만큼 그 과를 정부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그 시그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러면 뭐 소아과 이외에 다른 필수 의료 과목들은 이게 없을 거냐? 저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과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뭐 외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도 전공의 모집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논의는 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의대 정원 확대는 저희가 지금 착실히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계와 이제 그 의료 현안 협의체는 연초부터 계속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왜 정부가 의료계와만 대화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료계 외에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각 직역들이 들어와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왜 할 건 빨리 하지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하는데 네.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이 높은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화하고 또 공감대가 좀 형성될 때까지 대화를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복지부 이 시범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등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비대면 관- 진료 말씀이시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6가지 정도가 좀 개선사항이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첫째는 선벽지 이렇게 예외 초진 그 지역을 했는데 이게 네. 너무 협소해가지고 뭐 강화도에 어느 동네 보니까 여기는 되는데 그 옆 동네는 안 되는 이런 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의료 접근도가 어려운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간 휴일 이럴 때에 지금 재진을 하라고 해놨더니 내가 다니던 병원은 야간 휴일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내가 야간 휴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료를 받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대면을 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대면도 어려운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는 그 재진이지만 여기 야간 휴일에도 그 비대면 진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초재진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30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30일이 너무 짧다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있었고, 예. 네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환자는 비대면 하자 그러고 의사가 보기에는 이거 비대면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고 그럼 대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진료 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고 나머지는 이제 탈모여들은 뭐 사오피임약 같은 이제 비급여 약의 오남용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처방전을 또 위변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또는 이런 이제 오남용 의약품을 좀 더 제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 5월에 폐기된 이 간호 법안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법에서 이렇게 간호 법안을 따로 떼어내서 제정하는 것이 네. 재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 입장이 당시에 이제 제의 요구를 할 때에도 정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떤 법령 개정이든 간에 그것이 그 직역에 또는 그 사회에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간호법에서 제기됐던 한 큰 세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법 체계 문제였고, 네. 두 번째가 돌봄 체계, 세 번째가 간호사들의 이제 근무 여건 이런 거였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뭐 의료법 연구회를 발족했다든지 그다음에 돌봄 TF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또 PA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각 쟁점을 지금 정부가 각각 이제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직역 간의 갈등을 없는 상태로 대화도 좀 충분히 한 상태로 예. 저는 입법이 논의됐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좀 실제 좋은 효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